안녕하세요. 개묘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 한 해는 저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두웠던 제 인생이 드디어 끝이 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인생을 살아보고자 다짐했거든요. 오늘 이곳에 힘들고 어두웠던 저의 과거를 털어내고 다시 예전처럼 밝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언제나 밝다고 말을 해요. 별다른 걱정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런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고, 저 또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큰 걱정 없이 자랐거든요. 보통 경상도 남자라 그러면 무뚝뚝하다고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빠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다정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어요. 자라온 환경이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밝게 보이나 봐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밝았고 긍정적이었던 저는 저와 성향이 비슷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저처럼 힘들지 않게 자란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과 시누이를 잘 키웠고, 그래서인지 세 사람의 사이는 각별했어요. 혼자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남편과 시누이가 많이 챙겨줬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모난 구석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났다 보니 별다른 트러블이 없이 물 흐르듯 잘 지냈어요.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죠. 맞벌이를 하는 저희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 때 일부러 저희 것까지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퇴근을 하면서 식당에 들러 반찬들을 가지고 집으로 왔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유, 그래. 밖에 아직 춥지? 네,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추워지네요. 이거 곰국인데 소분해 놨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꺼내 먹고 가. 찬바람 불 때는 속이 든든해야 덜 추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난 늘 하는 일인데 뭘. 장조림도 좀 줄까? 저번에 보니까 잘 먹던데. 네, 장조림도 주세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장조림통을 꺼내더니 반찬통에 옮겨 담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먹을 반찬들을 챙겨주니 저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됐죠.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반찬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팔팔 끓인 곰국에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밥을 말아 먹으니 너무 맛있었죠. 그러다 문득 친정아빠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저녁은요? 지금 먹고 있지. 넌? 저도요. 반찬은 좀 있어요? 그럼 네가 저번에 갖다 준 것도 있고. 그게 언젠데. 아빠, 내가 내일 곰국 좀 갖다 드릴게요. 사돈이 또 하신 모양이구나. 네, 넉넉하게 주셔서 많아요. 최서방이나 잘 챙겨줘. 내 걱정은 말고. 최서방 것도 물론 있죠. 내일 퇴근하고 집에 들릴게요. 오냐. 전화를 끊고 먹다만 곰국을 마저 먹었어요. 친정아빠도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셔서 웬만한 반찬들은 다 만들어 드세요. 저보다도 아마 더 잘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혼자 사시니 자꾸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퇴근하는 길에 친정에 들렀어요. 아빠는 또 제가 온다는 소리에 갈비찜에 잡채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으셨죠. 이게 다 뭐예요? 네가 온다길래 한번 만들어 봤지. 최서방은? 곧 있으면 도착한대요. 금방 했을 때 먹어야 더 맛있는데. 아빠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손으로 감쌌고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이게 다 무슨 냄새예요? 아빠가 우리 온다고 또 음식을 해놓으셨어. 아유, 고생하셨겠어요.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보고는 군침을 삼켰어요. 아빠는 서 있지 말고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죠.
밥 한 공기를 먹고 나서 또 한 공기를 더 먹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아빠와 같이 먹는 것이 더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빠는 선물 받은 양주를 꺼냈어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사위와 한잔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원래 술을 좋아하던 남편도 처갓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아빠의 기분을 맞춰줬어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저보다 늦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사람 다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빠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잠시 뒤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 전화도 안 받던데? 아, 목욕탕. 목욕탕? 온몸이 개운하고 좋은데? 아버님이 계시니까 이런 게 좋아. 남편은 아빠의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편도 아들이 없었던 아빠도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죠. 서로 등도 밀어줄 수 있어 좋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린 검정 봉지를 제게 건넸죠. 이게 뭐야? 콩나물 해장국. 산 거야? 끓이기만 하면 돼. 당신 이런 거 못 만들잖아. 뭐? 아니야. 남편에게서 해장국을 건네받은 저는 냄비에 옮겨 붓고는 팔팔 끓여서 내놨어요. 두 사람은 속이 풀린다며 그릇째 들이켰죠. 식사를 마친 저희는 아빠가 챙겨주신 음식들을 들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들, 아빠가 만들어주신 반찬들로 한가득 차 있었어요. 두 분에게 너무나 감사했죠. 몇 달이 지나고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신 친정아빠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저희는 기념으로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닌 직장과 이제는 안녕이라니 아빠는 시원섭섭하다고 하셨어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알 것 같은 저는 아빠의 손을 잡아줬죠. 어느새 아빠의 손도 많이 야윈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엄마를 먼저 보내고 저를 키우느라 고생했을 아빠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혀졌어요. 저는 이렇게 잘 키워준 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죠. 여행을 하는 내내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그동안 모아뒀던 돈과 퇴직금으로 나중에 늙어서 저희와 손주들이 오면 같이 쉴 수 있는 집을 만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이요. 아빠는 손수 다 알아보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가며 집을 만들었어요. 집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뛴다고 하셨죠. 집이 다 지어지고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싹 끝내놓고 나니 너무 멋지고 근사했어요. 우와, 너무 예뻐요. 그렇지? 네. 처음엔 뼈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변하다니 신기해요.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오면 돼. 고생하셨어요, 아빠. 친정아빠는 완성된 집을 보고는 많이 뿌듯해 하셨어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들러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나무들도 관리하셨죠. 그리고 작은 텃밭도 일구며 저희에게 나눠줬어요. 저녁에 올라온 찌개에 들어간 야채들도 아빠가 직접 다 키우신 것들이에요. 어때? 맛있지? 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먹을 거라서 농약도 안 친 거야. 그래서 더 맛있는 건가? 그렇지. 아빠,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건 어때요? 아이, 그럼 지겨워서 못 살아. 이제 편하게 쉬시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내시면 더 좋으실 텐데.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아빠는 퇴직을 하시고 지인이 하시는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잠깐 몇 시간씩 가셔서 일을 하고 계셨죠. 집에만 있으시기 답답하시다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고 나면 힘들 텐데. 아빠 아직 젊어. 에이. 얘가 언제 한번 와서 보렴. 아빠가 얼마나 잘하는지. 몸에 무리 가면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오냐, 알았다. 아니, 내 걱정은 말아라.
하루에 몇 시간밖에 하지 않아서 힘들지도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하다 보니 재밌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편안하게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저녁을 먹고 아빠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으니 너무 좋았어요. 배도 부르지, 바람은 고요하게 불지, 하늘의 별은 반짝이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아빠는 빨리 손주들이 이곳에서 제잘제잘거리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를 닮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아빠의 말에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죠. 지금까지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둘 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어요. 아이만 생기면 제 인생에 걱정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아직 결혼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으니 괜한 걱정이 됐어요. 우리 병원이라도 가볼까? 병원? 응, 결혼하면 누구나 임신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린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뭘. 어른들도 기다리시는 것 같고.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안 되면 당신 말대로 병원 가보고. 그래, 알겠어. 남편과 저는 1년만 더 노력을 해보고 그때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임신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 마음이 편안해졌죠. 하지만 시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순탄했던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던 식당은 경제가 좋지 않자 하루아침에 손님들이 뚝 끊겼고 매달 월세도 겨우 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빚을 냈고 더 나아지는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에 결국 식당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빚만 남게 됐죠. 게다가 자가라고 생각했던 시댁이 월세살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뭐? 월세? 엄마가 식당 하면서 월세로 돌리신 모양이야. 당신은 몰랐단 소리야? 말을 안 하시니까 알 수가 있었나? 그래. 그 집도 지금 월세가 많이 밀린 모양이야. 오늘 집에 갔다가 집주인 와 있길래 알았어.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대? 혼자 해결하려 하셨는데 식당도 저리 되고 일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려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집 팔아서 빚부터 갚자. 그럼 우리는? 우리도 월세 살자고? 그렇다고 또 빚을 낼 순 없잖아. 며칠만 더 생각해보자.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빚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밀린 시댁.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신혼집을 구하면서 저희도 대출을 받은 입장이라서 시댁의 빚까지 같이 갚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의 말대로 집을 팔아 빚을 갚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시댁 일로 정신이 없다 보니 친정아빠에게 연락이 뜸해졌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하던 제가 연락이 없으니 친정아빠가 걱정이 돼 전화를 하셨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의 목소리가 떨렸고 걱정이 된 아빠는 퇴근 후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퇴근을 하고 친정에 간 저는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했고 너무 속상해 눈물이 나왔어요. 말없이 가만히 있으시던 아빠가 제 손을 잡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그러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어디? 새로 지은 집? 그래. 됐어. 거기에 왜? 다른 방법이 없잖니? 어차피 그 집은 비어있는 집이고. 아니야. 아빠 집인데 그럴 순 없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어차피 너희도 편안하게 들리라고 만든 곳인데 필요할 때 쓰면 좋지. 아빠는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인데 그런 집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죠. 아빠는 남편과 잘 의논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길 기다렸죠. 아빠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댁에 들렸다가 바로 온다는 남편이 몇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게를 폐업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시어머니는 심신이 쇠약해져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남편이 시어머니의 집에 갔다가 발견해서 병원에 모시고 온 것이었죠. 링겔을 한 통 맞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정말 아빠의 말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건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아빠의 뜻을 전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선뜻 그렇게 하자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았죠. 저 또한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우선 신혼집을 정리한 돈으로 시어머니의 빚부터 다 갚은 저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죠. 집이 꽤 좋구나. 친정 아빠가 손수 다 발품 팔아서 꼼꼼하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은 집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니? 네, 필요할 때 쓰면 된다고 지금이 그때라고 그러셨어요. 아휴, 너무 감사하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어머님 마음 아빠께 잘 전해드릴게요.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아유, 그래. 너무 감사하다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빨리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네, 그럴게요. 너한테도 너무 고맙고 미안하구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너 아니었으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야.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워하셨고 텃밭 때문에 주말마다 들어오시던 아빠는 저희 때문에 자주 들어오시지 못해도 싫은 내색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루빨리 일어나서 아빠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이 집 생활이 익숙해지셨는지 자신의 집인 것 마냥 행동을 하셨어요. 수시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했고 마당에 앉아 고기를 구워가며 술을 마시고 아빠의 텃밭에 물 한 번 준 적이 없으신 분이 상추며 고추며 마음대로 다 따다 먹었죠. 아무리 아빠가 편안하게 지내라곤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빠가 행복을 꿈꾸며 만든 집인데 정작 본인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에 저는 점점 화가 났죠. 게다가 지인들은 이 집이 시어머니의 집인 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지인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넌 얼굴 표정이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뚱한 표정을 짓고선 뭐가 아니래. 왜? 뭐가 불만이야? 어머님, 그래. 저희 이 집에서 빨리 나가야죠.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인들 초대하면 어떡해요?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얼마나 든다고 그러니? 저희 형편에 너무 자주 그러시니까 그렇죠. 지금 시에 미더러 돈 아껴 쓰라는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저희가 예전이랑은 다르잖아요. 이 집도 그렇고. 왜? 들어와서 살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가달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나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분이 나쁜지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비워주고 싶은 제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퇴근을 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댔고 남편은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며 어이없는 말을 해댔어요. 이 집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죠. 저만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남자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반대를 했죠. 띠동갑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딸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다녀가고 난 후부터 알아 누웠어요.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혼을 못 시킨다면서요. 하지만 그 남자는 돈이 많았고 신우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했어요. 운전을 잘 하지도 못하는 신우이에게 벤츠를 선물하고 시어머니에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선물을 들이밀었죠. 물론 저한테도요. 언니 이게 뭐예요? 언니 마땅히 신을 구두 하나 없었잖아요. 그 남자가 준 거예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돌려줘요.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라도 내 편 대줘요. 그 남자가 그렇게나 좋아요? 네. 정말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의 돈이 좋은 거예요? 언니,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 남자도 그래요. 아가씨가 좋으면 마음으로 설득을 시켜야지. 이게 다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죠. 언니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신우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돈으로 사람의 환심 사려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신우이의 계획은 성공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반대하던 신우이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자마자 그 남자는 결혼을 서둘렀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우이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시시때때 돈 자랑을 하듯 집으로 물건들을 사다 날랐죠. 무엇이든 비싼 것, 명품만 고집을 했고 사람들을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보고는 잘못된 것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즐기고 있었죠. 어머나, 이게 다 뭐야? 어때? 엄마 예쁘지? 내가 예쁘다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제 사왔더라? 세심하기도 하지. 엄마도 한번 껴볼래? 그럴까?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꼈어요. 아이고, 나한테는 너무 작다. 엄마 것도 하나 살까? 얘는 내가 이런 걸 끼고 어디 가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하면 되지. 됐어. 예쁘기는 하단만. 일어나. 같이 나가자. 저는 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서는 하하호호 거리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왜 저러고 사는지 너무 한심했죠.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을 소파에 올려놓고선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서 산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식당 문을 닫고 나서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밖으로만 다니는 시어머니와 10원 한 장 내지 않고 살고 있는 남편이나 보고 있으면 제 속만 터졌어요. 한숨을 푹푹 쉬며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밖에 나갔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죠. 또 양손에는 한가득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언니, 이리 와봐요. 시누이가 저를 불렀어요. 왜요? 이거 언니 하나 해요. 이게 뭔데요? 보면 몰라요. 우리 것만 사기 그래서 언니 것도 하나 샀어요. 됐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 골라봐요. 이건 어때요? 회사 다닐 때 들고 다니면 예쁘겠다. 저는 시누이가 건네는 가방을 받지도 않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죠. 넌 기껏 생각해서 사온 애한테 그게 뭐니? 제가 갖고 있으면 옷장 안에만 있을 거예요. 너도 이런 것 좀 하고 다녀라. 맨날 추리하기만 입고 다니지 말고. 네? 네가 지금 해다니는 게 집에서 입는 옷이지 밖에서 입는 옷이냐? 제 옷이 뭐가 어때서요? 보고도 몰라? 옆에 같이 있으면 내가 다 부끄럽다. 어머님, 챙겨줄 때 고맙다고 하고 얼른 받아. 너 평생 가야 이런 거 하나 살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두 사람은 매일 쇼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며 돈을 물쓰듯이 펑펑 써댔어요. 두 사람은 고생해서 버는 돈 하나 없이 남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의시됐고 집에만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옷가게 하나를 오픈했어요. 그것도 직원들을 채용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고모부가 시누이에게 콩깍지가 씌여 시누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있지만 저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찌 될지 안 봐도 눈앞이 훤히 그려졌어요. 반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고 여전히 한 집에서는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이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었어요. 네 아버지 아직도 세차장에서 일하시니? 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시라니? 글쎄요. 다른 일 하시면 안 된다니? 왜 그러세요? 넌 부끄럽지 않니? 뭐가요? 깨끗한 일도 많으신데 왜 하필 그런 일을 하신다니? 그게 뭐 어때서요? 남들 보는 눈도 있잖니. 네 아버지가 내 사돈인 건 다 아는데. 부끄러우세요? 그래. 오늘도 앞치마 메고 열심히 닦고 계시더구나. 그 일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러고 계시는 건지. 이서방네 봐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부티가 나는 게 기품 있지 않니? 어머님! 깜짝이야. 왜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 저희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길바닥에 나 앉았어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이 집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월세 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희 아빠를 부끄럽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세요. 고마움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고 있는 어머님이요. 뭐? 얘가 뭐라는 거야?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이 집 어머님 집도 아니면서 어머님 집이라고 말하시고 다니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아빠가 도와준 건 까맣게 잊은 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입에 모터라도 달았구나. 아주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이. 앞으로 제 앞에서 제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화가 난 저는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었던 저는 아빠가 일하고 계시는 세차장으로 갔어요. 아빠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고 아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벤츠를 세차하고 있는 아빠에게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저씨, 바퀴까지 싹싹 문질러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요, 여기. 눈에 안 보여요? 깨끗하게 몇 번이고 문질렀는데. 그럼 제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손자국 안 보이세요? 글쎄. 정말. 아저씨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돋보기라도 하나 끼시던지. 시간 없어 죽겠구만. 미안해요. 내 눈에는 안 보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여자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하는 아빠의 모습에 제 표정은 굳어져 갔어요. 그리고 앙칼진 목소리가 낯이 익었던 저는 조심스레 그 여자의 얼굴을 봤고 시누이라는 것을 알았죠. 아가씨? 언니,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차 아가씨 거예요? 네. 세차하러 왔는데 돈만 버리게 생겼어요. 시누이는 제게 말을 하고서는 고개를 획 돌려 또다시 아빠에게 쏘아붙였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 나 돈 못 줘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설렁설렁 일을 할 것 같으면 집에서 누워나 있지 왜 괜히 나와서 민폐를 끼쳐요? 아가씨! 왜 자꾸 불러요? 이분 저희 아빠예요. 네? 시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빠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요? 네? 언니 아빠인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 아빠면 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시누이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고 당황해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친정아빠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사돈처녀, 내가 다시 해줄 테니 진정해요.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2시간이면 끝날 일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죠? 순간 화가 난 저는 시누이의 뺨을 때렸어요. 너 입 조심해! 언니, 지금 날 쳤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 쳤다. 어른한테, 그것도 사돈인 아빠한테 이게 다 무슨 짓거리야?
돈 받을 만큼 일하라는 소린데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이런 곳에서 일이나 하고. 뭐라고요? 저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았고 시누이도 이에 질세라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순간은 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말리면서 떼어놨죠. 그리고는 화가 난 목소리로 시누이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아이, 사돈처녀도 그만해요! 아저씨는 저리 비키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지 않을 거예요! 안 참으시면 어쩌시려고요? 딸년처럼 치시게요? 아니, 뭐 이런 개망나니가 다 있어! 누구더러 연이래! 아무리 못 배워 처먹었어도 예의란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 아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시누이는 아빠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죠. 내일 당장 방 빼! 아빠는 딸인 저 때문에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무슨 방이요? 지금 그쪽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 당장 비우라고! 아, 그 집?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집 있다고 유세 떨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빼줄 테니까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시누이는 아빠의 말에 맞받아치며 그대로 가버렸고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무실에서 아빠 친구분이 물을 들고 나와서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아빠에게 한 모금 먹였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빠의 친구분에게 아빠를 부탁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죠. 예상대로 시누이는 집에 와 있었어요. 집에 들어선 저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곧바로 시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앞으로 고꾸라진 시누이의 몸 위에 올라타서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었어요. 시누이는 아프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나온 시어머니가 저를 시누이의 몸에서 끌어내렸죠. 시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저를 노려봤어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저는 또다시 시누이에게 달려들었고 또다시 육탄전이 시작됐어요. 시누이가 입고 있던 하늘하늘거리는 원피스는 저의 힘에 의해 찢겨져 나갔고 너덜너덜해졌고 퇴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와 저의 사이를 떨어뜨려 놨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동생이 오늘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아니, 뭘 어쨌길래 얘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세차장에서 우리 아빠한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있더라. 아이, 설마. 직접 물어봐. 거짓말인지. 남편은 시누이를 쳐다봤고 시누이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난 내 할 말 했을 뿐이야. 세차를 맡는데 제대로 못했길래 한마디 했을 뿐이야. 내 돈 내고 그런 말도 못해? 근데 언니가 다짜고짜 내 뺨 때렸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그것도 모자라서 언니 아빠가 엄마 이 집에서 나가래.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래. 집 있다고 유세 떠는 거지 뭐겠어. 이 옷 이거 어쩔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본인이 저희 아빠에게 했던 행동들은 쏙 빼놓고서는 자신이 당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우리 아빠가 무턱대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야? 아가씨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으면 그랬겠어. 나가라고 말한 건 사실이네. 그래. 장인어른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뭐? 그렇잖아. 들어와 살라고 할 땐 언제고 본인 화난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고 평소에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냐고. 뭐야? 솔직히 여기서 살으라고 한 것도 당신 때문이지 우리 때문은 아니잖아. 본인 딸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면서.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틀리다더니 네가 그 짝이구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남편과 제가 언성이 높아지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둘 다 그만둬. 속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집 하나 내주고 주인 행세나 하고 있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니. 좋은 집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냐?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이 사람과 이혼할 테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남편은 제가 이혼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 했어요. 당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혼? 그래, 이혼. 진심이야? 진심이야.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확실하게 알겠어. 네가 어떤 인간인지. 고마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 당신 말 가려가면서 해? 이제 끝장낼 사람인데 좋은 말 할 필요가 있을까? 당장 꺼져! 후회하지 마. 이혼은 당신이 하자고 한 거니까 위자료 하나도 없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위자료 줄 돈이나 있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니? 있어도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네 식구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꺼져! 이제 이판사판이었고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저와 친정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더니 신우이의 집으로 가버렸죠. 한바탕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집은 더욱더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죠. 없이 살다가 갑자기 생긴 돈 앞에서 사람이 저렇게 변하게 되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왜 그동안 속 터져가면서 살았는지 제가 너무 웃겼죠. 진작에 이렇게 터뜨렸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괜히 아빠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분명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새어나왔죠. 누가 보면 딱 미친년처럼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고 확실하게 끝이 났다고 믿은 저는 집부터 정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물건들을 버렸죠. 몇 주 동안 집을 바꾸고 이혼을 하는 등 저의 일들이 마무리됐고 친정아빠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빠는 괜히 자신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하게 됐다며 미안해 하셨죠.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빠의 얼굴엔 그늘이 져 보였어요.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다.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요? 아빠가 그리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먼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집이 화근인 것 같아. 아니에요. 이 집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그런 말 하면 제가 속상해요. 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구나. 이제 저희 둘만 생각하고 살아요. 호박 잘 익었던데 저녁엔 아빠 좋아하는 호박죽이나 만들어 먹을까요? 그러자꾸나. 만들 수 있겠어?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호박을 다듬어 아빠가 좋아하는 죽을 만들어서 마당에 앉아 같이 먹었어요. 처음 이 집을 짓고 나서 왔을 때처럼 똑같았어요. 배도 부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밤하늘의 별도 반짝이고 너무 좋았죠. 그동안의 아픔이 슬픔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아빠도 미소를 지으며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때 잊고 지냈던 사람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간 깜짝 놀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여긴 무슨 일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생각해줘. 다 끝난 얘기를 왜 또다시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당장 나가! 안 그럼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지 말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달라붙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뒤에서 누나를 굴리고 있었어요. 그때 집 안으로 들어갔던 친정아빠가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오더니 그 사람들을 향해 쏟아 부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서 행패야? 누구 속을 또 뒤집어 놓으려고? 장인어른, 누가 자네 장인이야? 어서 썩 나가게! 이러지 마시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딸 속 썩는 건 못 보겠어! 친정아빠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자 마당에 있는 수돗물을 들어 호수를 그 사람들을 향해 들었어요. 물벼락을 맞은 세 사람은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아빠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대문 밖으로 물을 쏟아 부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진정시키고선 집 안으로 들어왔죠. 가만히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기름을 들이붓는 저 사람들 때문에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갔다가 친구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접했고 어제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물 쓰듯 펑펑 쓰더니 결국 사업을 한다며 돌아다니다가 빚만 얻게 된 시누이는 이혼을 당했고 가지고 있던 매장은 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자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말이야? 그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렇게 돈 자랑을 하고 다니더니. 회사도 그만뒀다고?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올 구석이 있는데 고생하고 싶겠니? 동창들은 다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동안 얼마나 눈꼴 시려왔다고.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니? 그러게. 내가 너 이혼한다고 했을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 그래서 어제 찾아왔구나. 친구의 말을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뒤로도 남편은 몇 번씩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지만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늘 친정아빠의 물세례를 받고 쫓겨났고 어느 순간부턴 나타나지 않았죠. 매번 찾아오던 사람이 찾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알아보려 애쓰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저와는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이 집에서 있었던 그들과의 기억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친정아빠와의 새로운 추억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빠의 집에서 살면서 매달 아빠에게 월세를 드렸지만 아빠는 받지 않으셨고 그 돈을 계속 모으고 있었던 저는 세차장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계시는 아빠에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아빠와 저 둘 다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를 끊었고 아빠의 남은 여생은 행복한 일들로만 채워드리고 싶어요.